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징의공학과 김지은입니다. 총이치 한 학기 동안 13주차 선행학습을 하면서 많은 영상을 찍어왔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총이치 최종 이론 정리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프레지로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인 만큼 강아지인 배경을 선택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총이치 이론의 첫 파트는 개요인데요. 개요에 들어가기 앞서 총이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란 상하악 치아의 정부 또는 편악에서 자연 치아가 모두 유실되었을 때 제3대구치를 제외한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체시킨 가철성 보철물의 일종으로 전부 상이치, 완전 틀리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총이치를 제작한다는 것은 상실되었던 조직과 같은 양으로 같은 위치에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총이치에서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는 1번 지지 서포트, 2번 유지 리텐션, 3번 교합 시의 안정 스테빌리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는 의치에 가해진 저장력에 대해 저항하는 형상을 의미하고 의치가 놓이는 토대가 되며 의치를 통해 저장력이 전달되는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총이치는 점막으로 덮인 뼈에 의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지는 의치에 있어서 중력이나 음식물의 접착력 또는 개구할 때 작용하는 힘이 의치가 이탈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현상입니다. 유지에는 물리적 요소와 해부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유지는 또한 교합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물리적 요소로는 응착력, 점착력, 다음에 응집력, 표면장력, 모세관 인력, 기계적 유지, 의치상 변형 봉쇄와 대기압, 근압 유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응착력과 점착력은 다른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물리적인 힘으로 타액과 의치상 또는 타액과 점막 사이에 나타납니다. 또 응집력은 같은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물리적인 힘으로 의치상과 점막 사이에 개재된 타액층에서 나타납니다. 표면 장력은 액체의 표면에는 될 수 있는 한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힘이 표면 장력입니다. 의치상과 구강 조직 사이에 얇고 균일한 타액이 개재되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힘이 작용됩니다. 모세관 인력은 액체 속에 모세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의 액면이 외부의 표면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으로 고체에 접근한 액체면의 분자를 고체가 끄는 힘을 말합니다. 기계적 유지 치조제의 첨화, 즉 함몰 부위를 적절히 이용하면 부가적인 유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의치상 변형 봉쇄와 대기압은 의치상이 구강 조직에 밀착되면 공기가 빠져나가 대기압과 압력 차이에 의해 음압이 작용하며 흡착에 의한 지의 유지력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의치상의 변형 봉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상악 의치상의 경우에는 후방에 후행 폐쇄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 근압 유지 뺨과 입술이 구강을 향해 안쪽으로 미는 힘과 혀가 밖으로 미는 힘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중립대에 인공치유를
배열해야 합니다. 다음 유지에서 해부학적 요소로는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 이탈에 관여하는 근육, 치료제의 형태와 점막 손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합의 안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근균형이고, 근균형은 양측성 교합이 부여되었을 때 음식물이 개재되면 음식물이 없는 측은 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작업 측의 음식물 개재로 균형 측이 이게 되면 작업 측을 축으로 하여 의치의 전복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교합 균형. 교합 균형은 이렇게 그림 두 번째를 보시면 A와 B와 C가 있습니다. 이때 A에 배열하게 되면은 교합력은 치료제 정을 지렛대 점으로 하여 의치를 전복시키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B와 C에 위치시키면 반대로 의치를 누르는 힘이 작용하여 의치를 안정시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전복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역학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치료정 간선의 법칙에 따라 인공치아를 배열 위치를 정해서 교합관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진 중 아래 사진을 보시면 교합력의 방향이 치료정 간선에 일치하도록 인공치아를 배열하는 사진입니다. 의치의 역학적인 평행이 얻어지도록 배열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챕터 2 인공치아의 종류와 구조입니다. 총의치의 종류는 영구의치, 최종의치, 다음 임시의치, 피계의치, 매식의치, 복제의치, 시작의치, 나위치가 있습니다. 영구의치는 발치후 무치약제가 완전히 치유된 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적하는 의치를 말합니다. 또 임시의치는 확정적인 치아 보철 치료를 하기 전에 심미, 저작, 발음, 복용 유지 및 편리함 또는 상실된 치아와 주위의 조직에 대한 인공느치물의 구강 내에서 적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의치로서 중간의치, 잠정의치, 임시의치, 비기행의치, 과도의치, 치료의치, 즉시의치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시의치는 임시의치에 속하는 것으로 자연치아를 발광한 즉시 장착하기 위하여 발치 전에 미리 제작되는 총의치를 말합니다. 다음 피계의치는 치아와 점막 모두로부터 유지와 지지를 얻는 총의치로 잔존치아는 의치의 부가적인 안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 이중 금관 어태치먼트 또는 자석 등을 이용하여 피계의치가 제작됩니다. 매식의치는 많이들 알고 있는 임플란트 덴처로 총의치의 지지를 받는 볼막 하부 또는 본래에 매식된 하부 구조로부터 의치의 유지, 지지 및 안정을 얻는 의치를 말합니다. 다음 복제의치는 원의치를 복제한 의치를 말하고, 시작의치, 나위치는 최종 의치를 완성하기 전에 기초상의 치아 배열과 왁스로 치은 형성을 한 임시 형태의 의치입니다. 다음 총의치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의치의 구조는 인공치, 의치상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치는 주로 레진이나 도제로 만들어진 기성품으로
부치부 인공치아의 경우는 이외에도 레진과 금속을 결합한 인공치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으치상, 전차 베이스. 으치에 있어서 인공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를 말하며 주로 레진과 금속으로 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으치상에서는 레진 으치상, 금속 으치상이 있습니다. 다음, 으치상의 구성에는 점막면, 인상면, 연마면, 교환면, 으치상면 등이 있습니다. 점막면, 인상면은 뼈를 덮고 있는 점막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고, 연마면은 으치상 표면을 말하며, 교환면은 대화 치아 접촉을 이루는 인공치아면의 일부분입니다. 으치상면은 으치상의 가장자리, 즉 변연을 구성하고 있는 부위로 으치의 유지를 위해 변연 봉쇄를 시행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네, 벌써 챕터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3는 무치아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입니다. 성공적인 총이치료 제작의 목표는 상실되기 이전 상태로의 조직의 회복과 위치 회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이치 제작과 관련된 구강 해부학적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 3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학에는 순소대, 흡소대, 순축전정, 합축전정, 익돌상학절은 국외소와 진동선 등이 있습니다. 다음 하학은 순소대, 흡소대, 순축전정, 합축전정, 설소대, 치주설축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구조는 알아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실습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개인용 트레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개인용 트레이란 개인 트레이는 연구 모형상에서 환자 개인에 맞도록 제작한 트레이로서 맞춤 트레이라고도 합니다. 개인 트레이에 요구 조건이 있는데 인상체와 대두되는 서액을 선택해야 인상체득 시 인상체의 압박 부위 및 결손 부위를 확인하기가 용이합니다. 손잡이 형태는 기능 인상 체득 시 주변 조직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트레이의 외형선은 완성된 으치상의 외형선과 동일한 형태가 좋다고 합니다. 또 트레이 제작 시 실제 외형선보다 2-3mm 짧게 제작하여 기능 인상을 통해 변연부가 근육 운동에 방해되지 않는 외형선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작법이 간단하고 경제적이하고 위생적이며 표면이나 보더부가 매끄러워 구강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 개인 트레이의 재료의 종류가 있습니다. 트레이 레진, 열과속성 레진판, 셀락 베이스 플레이트, 모델링 컴파운드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인 트레이에 대해 알아보고 이제 제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을 크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트레이 및 스페이서 외형 형성, 티슈 스탑 형성, 레진 불제 도포, 레진 압적, 트레이 손잡이 제작. 이것은 실습과 병행해야 더 이해하기 쉬웠는데, 트레이 외형을 제작할 때는 일률적으로 2-3mm 짧게 제작해야 합니다. 다음에
티슈 스탑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4~5mm 정도의 사각형 크기로 형성해주고, 티슈 스탑은 구강 내 트레이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인상제가 균일하게 들어갈 공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므로 꼭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티슈 스탑과 왁스가 덮이지 않는 모형면에는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다음, 레진 혼합 용기의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트레이 레진의 레진액과 레진 분말의 양을 계량하여 넣고 혼합합니다.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 유리판 등을 덮어줍니다. 잠시 후 레진이 병상 상태에 이르면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음, 레진을 판상으로 만들어 모형면에 압접합니다. 협살 방향으로 균일하게 눌러펴서 2에서 3mm 정도의 두께로 압접합니다. 트레이의 외형선보다 과잉된 피게된 레진은 외형선에 맞추어 따뜻한 칼로 잘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손잡이를 성형하여 부착하고 중화시킵니다. 손잡이의 위치와 형태는 구순 장애가 없고 시술자가 작업에 편리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형태가 완성되면 레진 준합 시 압력 옹성기를 이용하거나 물속에 보관합니다. 레진이 경화되면 모형에서 분리하는데, 이때 상악은 조각도로 후방부를 들어 전치부 치조제 방향으로 분리하고 하악은 전방부를 들어 올린 후 후방부 설치 언더컷을 피하여 분리합니다. 심한 언더컷이 있어 분리가 어려울 때는 모형을 파들시켜 분리해야 합니다. 표시된 트레이의 외형선에 따라 된척거로 외형을 다듬고 날카로운 부분이나 겹친 부분이 없도록 연마합니다. 손잡이의 높이는 수축 변환에서 상악은 22mm, 하악은 18mm 정도가 적당하며 하악 보조 손잡이는 구호 용기 높이의 3분의 2 정도로 합니다. 이렇게 개인 트레이 제작이 끝나면 다음은 기초상으로 넘어가는데요. 기초상이란 교합제와 더불어 교합상을 이루고 구강 안에 시적하여 교합체들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 제작하는 임시형체의 의치상입니다. 거의 최종 의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초상의 재료와 종류에는 셀프 큐링 레진, 히트 큐링 레진, 셀럽 베이스 플레이트, 엑스트라 하드 베이스 플레이트, 바큐um 아댑터, 더모 플라스틱 시트, 주조용 금속이 있습니다. 기초상 제작 과정에는 첫 번째는 외형선을 설정합니다. 작업 모형상의 변형 부위를 연필로 인기하고, 다음 치조 정선 및 기준선을 표시합니다. 교합제 위에 표시된 치조 정선과 기준선은 인공치아를 배열할 때 중요하게 이용되는 지침선입니다. 치조 정선과 기준선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한 의치는 안정성 유지 및 저작 단계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치조정선이 인공치아를 배열해서 더 쉽게 배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조정선은 무치약제의 정상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본래는 무치약 제공에 준하여 망곡을 그리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전치부의 치조정선, 구치부 치조정선을 직선으로 표시하고 이 선들을 기준으로 하여 작업 모형상에서 인공치약의 배열 위치를 예측하여 교합대를 형성하게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절치유들을 표시하고 상악 절치유들의 중앙에서 전방
6에서 8mm의 전치부 교합제의 순면에 위치합니다. 절치유도 표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절치유도에 따라 이렇게 중절치가 좌우로 배열될 수 있기 때문에 절치유도의 위치는 중요합니다. 구우윤기와 화학 인공고치의 후방 한계선. 화학의 경우는 구우윤기 높이의 3분의 2나 2분의 1 위치에 표시를 하고 선을 그려주면 교합제 높이의 기준선이 설정합니다. 다음, 이렇게 외형선을 다 표시하였으면 모형상의 릴리프와 블럭 아웃을 합니다. 구역 내 조직면과 으치상의 내면 사이에 공간을 부여하기 위해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켜주는 것을 릴리프라고 합니다. 으치상의 하부 조직의 악재나 구개의 점막은 경연조직성, 두께 및 압축성이 부위별로 다르므로 교합압이 가해지면 부위에 따라 압력이 집중되거나 불균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릴리프를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레진을 이제 혼합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레진액을 먼저 붓고 레진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스파츌라로 혼합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레진이 경화가 되어 병상에 도달했을 때 균일한 두께로 손바닥에 넣고 펴줘야 합니다. 다음 판상의 레진을 상황 모형상에 올려놓고 구개 부위부터 치료제 그리고 변연을 향해 순접촉 방향으로 밀면서 2-3mm 정도의 균일한 두께로 펴나갑니다. 레진이 경화되기 전에 변연물을 넘친 과잉 부분은 절단해서 변연 외형선과 일치하도록 하고 압력 중압기나 수중에 보관하여 완전히 경화되면 모형상에서 기초상을 분리하여 과잉된 부분을 두꺼운 부위를 덴처퍼 등으로 트리밍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저른 부위는 가는 피셔버나 디스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트리밍 해주어야 합니다. 하악 기초상은 상악 기초상과 달리 레진을 롤 상태로 길게 형성하여 하악 모형의 치료제 위에 올려놓고 치료제에서 변형 방향으로 밀면서 펴나갑니다. 모형 변연을 넘친 여분의 레진을 잘라내어 변연 외형선과 일치하도록 압력 중압조나 수중에 보관하여 경화시킵니다. 중압 완료 후 모형에서 분리하여 적절한 외형과 두께로 트리밍합니다. 또 부가적으로 기초상에는 안정기초상과 영구기초상이 있습니다. 안정기초상은 작업 모형의 조직면에 대한 기초상의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기초상 자체의 견고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내면에 이장재료를 도포한 기초상입니다. 구멍으로 과잉된 이장재료를 배출시키고 공기가 빠져나오도록 이 상체 내에 기포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구멍을 뚫습니다. 영구 기초상은 일반적인 기초상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청계치의 전체 구조 가운데 치상 부분을 영구 치상 재료로 미리 제작하여 기초상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치상은 기초상과 달리 사용 목적이 끝나도 버리지 않고 의치의 일부분이 됩니다. 다음 기초상 제작이 끝나면 교합제를 제작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교합제를 만든 사진입니다. 교합제는 상하 막강관계의 기록과 인공치 배열을 목적으로 기초상의 치료제 부위에 올려져 있는 구형의 왁스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제작을 하며 인공치를 배열할 수 있는 하우징 역할을 합니다.
교합제의 기능으로는 상하학 수직관계 결정, 상하학 수평관계 결정, 가상교합평면 결정, 구순의 지지 정도와 안무 결정, 교합제의 참고선 설정이 있습니다. 네, 교합제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제의 그림은 첫 그림을 보시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상악은 교합제의 폭이 전치부 5mm, 소고치부 7mm, 대구치부 10mm, 전치부 5mm, 소고치부 7mm, 대구치부 10mm가 있습니다. 또 교합제의 높이가 중요한데 상악은 전치부는 순축 변환에서 22mm, 구치부는 상악 결절 부위에서 7에서 8mm, 하악은 전치부는 순축 변환에서 18mm, 구치부, 구후 용기 높이의 3분의 2mm가 있습니다. 그림 A와 B를 참고하여 교합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합제 제작 방법에는 프리핸드 메소드, 오클루전, 리인포머 메소드, 기성품 사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프리핸드 메소드를 이용하여 교합제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상 위에 리지의 연장 표기된 참고선을 이용하여 치료제 정선을 표시합니다. 이 표시해야 인공치 배열이 쉽게 수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조각도로 10mm 정도의 간격으로 선을 그어 골고루 연화시켜 접어서 붙이고 다시 뒷면을 연화시켜 접어 붙이는 과정을 지그재그 식으로 반복하여 10cm 도로 붙이거나 왁스를 연화시키면서 원형으로 말아줍니다. 높이는 10mm 정도로 하고 단면을 사각형으로 형성해 줍니다. 다음 왁스 블럭을 구부려서 맑은 모형으로 만들고 모형상에 그어진 기름선을 참고하고 교합제의 밑부분을 연화시켜서 기초상 위에 올려놓고 부착합니다. 즉 상악 전치 부위에서는 절치유두 중앙 부위에서 교합제의 순면까지 약분의 형태에 따라 6에서 7mm 정도가 되도록 승축으로 위치시키고 구치부는 잔존 치료제 정상에 위치시키고 부착시킵니다. 다음은 기초상 변환에서 교합제의 순 현축으로 부드럽게 이행되도록 왁스를 붙이고 다듬습니다. 이 그림은 세 번째 그림에 있는 부분입니다. 상하 교합제의 높이와 폭을 측정하여 맞춥니다. 가상 교합 평면의 조정은 금속판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 편리합니다. 상악의 경우는 전치부의 순축 이행부로부터 20mm 지점과 구치부 상악 결절로부터 7에서 8mm 되는 지점을 연결하여 선을 긋고 잘라내거나 뜨거운 금속판, 핫플레이트 등으로 녹여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려 가상 교합 평면을 설정합니다. 하악은 순축 이행부로부터 18mm 지점과 구후 용기 높이의 3분의 2 지점을 연결하여 선을 긋고 수평이 되도록 조절합니다. 교합제의 폭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부위에 따른 교합제의 기준 폭에 맞추어 다듬어 줍니다. 빵조빵. 치료제의 형태와 교합제의 위치 및 폭, 높이 등이 조화롭게 형성되었는지 점검하면서 수정합니다. 상하 교합제를 교합시켜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수정합니다. 교합성을 환자 구강에 시작하여 조형이 완성되면
인공치 선택과 배열 시 필요한 참고선들을 상하 교합제 측면에 표시합니다. 이 선들을 참고하여 전치부 인공치의 근원치 폭력과 길이를 선택하고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합제의 참고선과 교합 기록은 정중선, 상중선, 국악선, 하중선, 무선 접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중선이 제일 중요하겠죠? 다음은 챕터 11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11은 인공치아. 인공치아는 자연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재료로 제작한 치아로 제조회사마다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여 제작하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이랑 2가 얘랑 같이 있었는데 이거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대라는 거잖아. 그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얘 지금 다음은 인공치아 배열. 승환이랑 같이 그거를 할 지금 실습을 하면서 인공치아 배열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인공치아 배열은 교합제는 인공치아를 배열하는데 이용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으로서 치과 의사는 교합기에 모형을 부착하기 전에 상하 교합제의 형태가 개인의 조건에 맞도록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합제의 형태와 경사, 교합제의 높이, 교합평면의 위치, 교합제의 수평관계, 치아의 선택과 배열을 위한 교합제의 지침선, 이런 요소들을 반영을 통한 교합제의 적절한 형성은 치아 배열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지침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전치부를 배열할 때 전체의 기능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심미적 요소, 발음적 요소, 역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인공치를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도록 배열해 주어야 합니다. 또 전치 배열을 위한 고려사항에는 안모의 해부학적 고도, 전치의 안모의 조화를 위한 기본적 사항, 환자의 성별, 개성 및 연령과의 조화가 있습니다. 전치부 배열 방법은 그림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배열 기준에는 근원심 경사, 순설 경사, 장축 회전과 등이 있습니다. 1번 치아는 87에서 90도 정도로 배열을 해주고 2번 치아는 교합평면상에서 0.5mm 정도 뜨도록 배열해주며 80에서 85도 정도의 경사로 배열해줍니다. 견치는 80에서 90도로 배열을 해줍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중절치를 배열한 모습의 사진인데요. 중절치는 근심면은 정중선에 접촉되고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원심면과는 치령부를 약간 들어가게 하거나 교합제의 외면을 일치되게 합니다. 절단면이 교합제의 가상평면에 균일하게 닿고 평행하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진은 측절치 배열에 대해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과는 근심면은 중절치의 원심면에 접촉되고 장축을 중절치보다 더 많이 치경부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치경부를 중절치보다 더 들어가게 하고 측면도 중절치보다 약간 더 들어가게 합니다. 측절치의 절단면을 가상교합 평면에 0.5에서 1.0mm 상방으로 뜨게 하고 평행하게 합니다.
야, 그럼 이거 아니었지. 다음 견치는 세 번째 사진인데요. 근신면은 측절치의 원심면에 집착되고 장축을 거의 수직으로 세우지만 식용부를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심으로 경사시켜서는 안되고 수면의 원심 반부를 약간 설축으로 훼손시켜 원심 절단연이 구치부의 교두 용선과 이행되도록 합니다. 다음 경치의 장축은 교합제의 평면에 수직이 되도록 하여 식용부가 약간 돌출되도록 합니다. 첨두가 교합제의 가장 교합 평면에 닿게 해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그림 5번째 그림은 상하 전치부가 다 배열된 사진입니다. 다음 하하 전치부의 배열은 중절치 먼저 배열을 합니다. 근신면을 정준선과 일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의 평면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식용부를 약간 설축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연은 수평피계를 고려하여 삼각 중절치보다 1.5mm 설축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절단연을 교합제의 가상평면 위로 1.5mm 정도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면되게 합니다. 얼마 정도 했어? 15분? 25분. 남았다고? 근신면을 중절치의 원심에 촉구시키고 장축은 식용부를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장축을 교합제의 평면과 수직으로 세우고 절단연은 수평피계의 양을 고려하여 상하 측절치보다 1.5mm 설축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절단연을 교합제의 가상평면 위로 1.5mm 정도 올라오고 평면과 평행하게 합니다. 견치는 근신면을 측절치 원심에 접촉시킵니다. 장축은 식용부가 돌출되게 경사시키고 상하 경치보다 1.5mm 설축에 위치하게 합니다. 첨두를 교합제의 가상평면 위로 1.5mm 정도 올라오게 하여 상하 측절치 절단연과 높이가 같게 합니다. 그림 마지막 사진은 전치부의 배열이 끝난 사진입니다. 다음 전치부의 인공치 배열이 끝나면 구치부를 배열하게 됩니다. 구치부는 상하게 소구치 먼저 배열하게 됩니다.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이 상소구치는 견치의 원심면에 접촉하도록 하고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평면과 수직입니다. 야, 친구야 내리지 말라고 하나.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켜 85에서 88도 되게 배열하기도 합니다. 식용부는 약간 들어가고 중심부가 교합제 상의 치조정선에 위치합니다. 교합평면과 관계는 협축교두는 교합제의 가상 교합평면에 접촉되고 설축교두는 약 0.5mm 뜨게 배열해줍니다. 다음 제2소구치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평면과 또한 수직이며 식용부가 약간 들어가고 중심부가 교합제 상의 치조제 정선에 위치합니다. 제1, 2소구치의 중심부를 연결한 선은 직선이 되고 제2소구치의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은 제1소구치에서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과 서로 평행합니다. 다음 제1대구치를 배열합니다. 그림 세 번째 그림은 대구치를 배열한 그림입니다. 교합제의 가상평면에 대해 치경부가 근심 경사되어 있어 원심교두가 근심교두보다 더 많이 뜹니다. 치경부는 약간 들어갑니다.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교두의 협측면은 제1, 2소구치의 협측면을 연결한 선의 연장선에 있고, 원심협측교두는 협측면에서 약간 설측으로 치우쳐져 있어 이들 간의 6도의 경사를 이룹니다. 근심설측교두는 제1소구치의 협살교두점을 연결한 선상에 놓입니다. 대구치부터는 교합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제2대구치는 치경분이 약간 들어갑니다. 치경분을 약간 내측으로 경사시켜 협측교두가 설측교두보다 더 많이 뜹니다. 협측면이 제1대구치 협측면과 직선으로 연결됩니다. 교합제의 가상편면에서 모든 교두가 뜨는데 그 양은 근심협측교두 1.5mm, 원심협측교두 2.0mm, 근심설측교두 1.0mm, 원심설측교두가 1.5mm 정도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이제 상하게 전치부와 부치부가 모두 배열된 모습입니다. 이제 하악 부치부를 배열할 때는 교합 중심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악은 하악과 달리 소구치를 먼저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제1대구치를 먼저 배열합니다. 중심교합과 작업측 교합, 다음은 균형측 교합을 따져가며 배열을 해주어야 합니다. 중심교합은 근심협측교두는 상악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의 변연인선에 접촉됩니다. 이때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설측교두는 하악 제1대구치의 중심하에 접촉됩니다. 작업측 교합에서는 근심협측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소구치의 협측교두와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협측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상악 제2대구치는 근심협측교두는 상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사이에 변형인선에 접촉합니다. 이때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설측교두는 하악 제2대구치의 중심하에 접촉합니다. 작업측 교합에서는 근심협측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협측교두와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협측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균형측으로는 근심협측교두는 전내 하방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설측교두에 접촉합니다. 하악 제1, 2대구치가 배열이 완성되면 제2소구치를 배열합니다. 협측교두는 상악 제1, 2소구치 사이의 변연인선에 접촉을 이루고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 2소구치 협측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전내 하방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소구치의 설측교두에 접촉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악 제1소구치를 배열하는데 하악 제1소구치는 남는 공간에 맞춰 봅니다. 보통은 공간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저도 공간이 많이 적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는 치아의 원심 부위를 먼저 삭제하여 맞춰보고 더 삭제가 필요하면 근심 부위까지 시행합니다. 협측교두는 상악 견치와 제1소구치 사이에 접촉합니다.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견치와 제1소구치의 협측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균형측 교합에는 어느 상악치와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인공치 배열이 완성되고 다음 으치상 조각에 들어갑니다. 으치상 조각은 시은 형성이라 보도하며 으치상이 자연스러운 치은 형태와 유사하게 되도록 조각하는 과정을 치은 형성이라고 합니다.
의치에 적절한 심미적 형태를 부여하고 발음시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자연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치상을 조각할 때 첫 번째는 의치상에 왁스를 첨가합니다. 콜라필 왁스를 연화시켜 연필 굵기의 빙상 형태로 만들고 끝부분부터 알코올램프 불꽃으로 가열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진 A, B를 보시면 녹은 왁스를 필요한 부위에 떨어뜨려 왁스의 첨가량이 충분하도록 합니다. 다음 왁스를 충분히 첨가해 주었으면 가열된 스파츌라로 인공치아의 수년면에서 변형부에 이행되도록 수정하는데 인공치의 수년면보다 약간 높게 형성합니다. 수년면을 형성할 때 신경 써 주어야 하는 것이 연령대로 치은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치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주어야 합니다. 환자의 연령에 따라 치은이 퇴축함으로 치은형과 치간 유두의 형태 및 위치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전치부, 이것은 두 번째 사진인데 전치부 수축면의 치근 부위 사이를 약간 움푹 패이도록 해주어 치근 연기부를 형성합니다. 구치부 협축면의 치근 부위 사이를 약간 움푹 패이도록 해주어 치근 연기부를 형성합니다. 치근의 길이와 위치를 나타내도록 삼각형 표식을 하는데 개의 치아의 치근의 길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치근 길이 및 평형도는 상악에서는 견치, 중절치, 측절치, 하악에서는 견치, 측절치, 중절치 순으로 길고 풍요하게 형성합니다. 그림 세 번째 사진은 치근 부위의 돌출부와 함몰부가 만곡을 이루어 자연 치은 조직면을 모방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의치상 조각이 마무리되었으면 자연 특성을 묘사합니다. 점각을 형성할 수도 있고 구개주름과 절치유두 형성, 반원구의 형성이 있는데 그림 마지막 사진은 구개주름과 절치유두를 형성하는 사진입니다. 구개주름은 구개의 전방 부위에 구개 봉합선으로부터 가로 방향으로 물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초상 위에 왁스를 추가하여 조각하고 구개주름의 수는 의치의 크기에 따라 3개에서 5개 정도로 합니다. 저희는 이 구개주름을 퍼티로 저희 각각의 구개를 떠서 왁스를 첨가하여 붙여 이 구개주름을 형성하여 더욱 뜻깊었고 더욱 재밌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의치상 조각을 완료하면은 나비치가 완성돼서 나비치의 메모를 시작합니다. 나비치의 메모리란 인공치아 배열과 치은 형성이 끝나면 임시 의치상인 나비치를 연구 의치상인 치은세계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한 기공 과정입니다. 나비치 메몰에는 1단계 메몰, 2단계 메몰, 3단계 메몰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림은 1, 2, 3단계 메몰이 끝난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한 사진입니다. 1단계 메모를 하기에 앞서 함을 준비하고 함에는 바셀린과 같은 석고 글리제를 발라주어야 합니다. 골고루 다 바르면 하얀 석고, 보통 석고인 플라스타를 혼합하여 함에 반쯤 채우고 모형의 저면에도 석고 혼합물을 도포한 후 함의 중앙에 나비치 모형을 놓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모형의 릿지가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이때 모형을 눌렀을 때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잉의 석고는 스파츌라로 제거하고
석고의 표면이 평탄하도록 다듬습니다. 그 다음에 나부치가 부착한 모양과 릿지는 하암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1단계 메모로 보통 석고가 초기 경화가 시작할 때 물에 젖은 손가락으로 또는 붓으로 석고 표면을 문질러 언더컷이 없이 매끈하도록 손질합니다. 상악 모형의 손짓 전정 부위는 언더컷이 있을 때에는 상하암을 분리할 때 파손되지 않도록 모형의 전방을 약간 올려 경사시켜 메모할 수도 있습니다. 하악 모형도 마찬가지로 메모할 때는 구윤기 부위는 언더컷이나 수직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석고로 채워 굴러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2단계 메모를 진행하는데 보통 석고가 경화되면 왁스를 제거할 때 한 분리가 용이하도록 석고 분리제를 모형의 가장자리와 노물재 표면에 도포합니다. 만약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으면 상암과 하암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비치의 왁스 표면에 표면 장력 금소재 매팅 에이전트를 붓으로 도포한 후 메모를 하면 메모제가 치밀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차 메모도 마찬가지로 보통 석고로 메모를 해줍니다. 먼저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책에서 보시면 나비치에 인공치에 먼저 석고로 손으로 가볍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인공치의 교환면이나 절단면이 보이도록 손으로 한번 쓱 닦아주어야 합니다. 보통 석고가 경화되면 교환면에 남아있는 잔류 석고는 조각도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3단계 메모를 하기 위해 경화된 석고 표면에 다시 석고 분리제를 발라주어야 합니다. 3단계 메모는 이제 노란 경석고로 메모를 진행하는데 상암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워줍니다. 경석고의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누르면 여분의 경석고가 뚜껑 위로 넘쳐 나오고 상암과 뚜껑 사이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분의 경석고가 넘쳐 나오는 것을 보고 경석고가 함의 내부를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메모랑 경석고 부위를 캐핑 또는 토핑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끝나면 뚜껑 위로 넘쳐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깨끗이 제거하고 함을 클램프에 넣어 경석고의 팽창을 막을 수 있도록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경화할 때까지 클램프나 프레스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두어주어야 합니다. 나비치 메모리 끝나면 왁스 제거를 합니다. 왁스 제거 및 분리제 도포를 하는데 왁스 제거를 할 때는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왁스가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연화시킵니다. 그다음 상암과 하암을 분리시켜 이제 기초상을 분리시키면 인공치야만 남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저희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위해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다음에 물을 흘려주어 왁스를 제거하고 왁스가 남지 않도록 스팀을 쳐서 깨끗이 제거해 주었습니다. 왁스가 남아있으면 이 부분도 레진이 되기 때문에 잘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깨끗이 왁스 워시가 되면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레진 전입에 앞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데 레진 분리제 도포할 때 중요한 점이 인공치 사이사이에만 이렇게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남은 석고 부위에도 도포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인공치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레진과 인공치가 분리되어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공치 사이사이에 조심스럽게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레진 전입에 있겠는데 가압성형법과 유익성형법, 주의성형법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1학기 때는 가압성형법을 진행하고 2학기 때는 유익성형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압성형법은 제조회사의 비율에 맞춰 이렇게 레진을 혼합하고 레진이 병상에 도달하면 비닐지나 비닐 장갑을 끼고 레진 혼합 용기에서 꺼내어 봉 형태로 만듭니다.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직경 6mm 되게 롤 상태로 만듭니다. 그 후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점차 레진을 압접합니다. 메모람의 레진 전입은 셀로판지가 가급적 평면을 유지하도록 그림과 같이 함몰 부위에 레진을 넣습니다. 상악 메몰 주형은 상악문 치조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오형 메몰 하음은 구개부와 점정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합니다. 하악 메몰 주형도 상함은 치조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오형 메몰 하음은 수납측 점정부와 치조제 설축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합니다. 상함과 하함 사이에 셀로판지를 넣고 닫습니다. 이때 상함이 정확히 맞도록 주의합니다. 이제 레진을 다 손으로 눌러 전입을 해 주었으면은 프레스기에 넣고 레진을 확실히 전입해 주어야 하는데요. 프레스의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가압 밸브를 잠급니다.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다행히 레진이 상하함 사이로 밀려나오게 합니다. 저희는 이 프레스를 3번의 압력을 가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렇게 셀로판지를 넣고 이렇게 압력을 가했고, 세 번째는 셀로판지를 빼고 압력을 가해 확실히 레진 전입을 하였습니다. 상함을 분리하여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조각도로서 음영 내에 밀려나온 과잉의 레진을 음영의 가장자리를 따라 제거합니다. 이렇게 레진 전입이 끝나면 레진을 온성합니다. 레진 온성은 큐링이라 하며 석고 음영에 전입한 병상의 레진을 온성기에 중합시켜 의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온성이 끝나면 한 분리 및 결합기 재부착이 있습니다. 함에 약간의 충격을 주어 의치상이나 인공치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인공치가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고무망치로 충격을 주어 분리할 때는 함의 금속 테두리를 약하게 두드립니다. 다음 석고 가위로 3차 매몰 부위인 캐핑 부분을 분리해 냅니다. 상악의 경우 인공치열 중심으로 석고 매몰재가 설측, 캡측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톱으로 정중성 부위와 의치상의 좌우측 후방 부위를 약간씩 절단하여 틈을 만들고 석고칼을 넣어 비틀거나 삭고가위로 쐐기형에 힘을 가하면 협측 부위가 모형에서 분리됩니다.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하악의 경우는 설치 석고 매몰 부위를 제거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약간의 힘에도 의치와 모형이 쉽게 파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치부의 설측에 언더컷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쐐기 형태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제거 요령은 상악에서와 같습니다. 1차 매몰 부위는 모형에 분리제를 도포한 상태이므로 모형과 석고 매몰제 부위 사이에 석고가위를 넣고
어떤 힘을 가하면 쉽게 분리됩니다. 교합기 재부착을 위해 모형의 기저부를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다음은 선택 삭제를 진행합니다. 중화붙이로부터 모형을 제거합니다. 파절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된처바로 선을 그어주어 분리를 하면 더 파절이 일어나지 않고 잘 분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 뭐 하실래? 네, 중화무치로부터의 모형의 분리가 끝나면 이제 무치의 다듬질과 무치의 다듬질 및 연마가 진행되는데, 무치를 다듬질할 때는 된첩도 등으로 이렇게 다듬질을 해줍니다. 순협체 저른 부위는 좁거나 예리한 부위는 스톤 포인트나 피셔버 등으로 삭제하고, 바인드 레진은 라운드버, 피셔버 등으로 기구로 다듬습니다. 이렇게 치아 사이에 끼인 석고는 물에 담가두어 조각도로 삭제해주거나 피셔버 등으로 삭제해줍니다. 무치 다듬질이 끝난 것 같으면 러버 포인트로 거친 부위를 다듬어줍니다. 다음 연마가 시작되는데, 그림 세 번째는 연마의 기구들입니다. 연마 과정에서는 순축 협진 치간 부위의 깊은 곳을 연마할 때는 충분한 양의 젖은 퍼미스를 도포하여 레그 휠로 연마합니다. 마지막에 루즈를 사용할 때는 건조한 레그 휠에 연마하고 루즈를 묻혀 최종 연마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들번들 빛나는 총이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연마 과정이 끝나면 의치를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완성된 레진상 의치를 건조한 상태로 두면 수축에 의해 변형되기 때문에 실온수가 든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네, 이것으로 되게 1학기가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아쉽기도 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총이치를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고 이제 제대로 된 기공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2학기 때도 열심히 달려나가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